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요. 자, 지금 2교시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좀 해야 돼요. 지번도 해야 되고, 지목도 해야 되고, 자, 면적 경계까지 할 겁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지번, 지목까지는 확실할 것 같고, 면적 경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앞에 보시죠. 자, 지적 3요소 기억나세요? 3요소. 지적하면 지적이니까 토지 얘기합니다. 토지. 지적은 토지. 토지 중에서도 모든 토지겠죠? 모든 토지. 모든 토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장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가져다가 등록을 해줘야죠. 이게 3요소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이렇게.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토지는 한 필지 정해줘야 돼요. 한 필지씩 정합니다. 한 필지 정해요.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알고 싶죠? 한 필지의 사실관계. 자, 한 필지 토지의 표시를 얘기합니다. 자, 토지 표시를 뭐라고 배웠죠? 토지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랬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 경계와 좌표 그랬어요. 소, 지, 면, 경, 좌 중에 지금은 지번 얘기할 겁니다. 지번. 그다음에 좀 이따가 지목, 면적, 경계. 자,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소재하고요. 좌표는요. 따로 시험에 이것만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지번, 지목 꼭 나옵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서는 희한하게 요게 안 나오고 요게 두 문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면적 경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등록하는 내용과 겹쳐져 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자, 등록할 때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뭐였죠? 세변말하는 게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죠? 이 토지 이동될 때, 분할하고 합병할 때 면적 경계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할 겁니다. 또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 이때 지번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지번. 자, 지번 얘기할 겁니다. 자, 지번은 예를 들어서 100번지가 있다. 또 100에 2번지가 있다. 이런 게 있었죠. 또 산 100에 2번지. 뭐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자, 600번지가 있다. 뭐 600에 1번지가 있다. 산 100번지가 있다. 자, 산 100에 2번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딸랑, 숫자로 딸랑 되어 있는 게 본번이라고 하고요. 자,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부번. 그래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을 평행으로 나란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요, 600분의 1 또는 뭐 1분의 600 이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딴 나라. 이거 딴 나라고 분수식이고, 자, 우리나라는 평행식. 자, 본번과 부번이 나란히 있는데요. 요 가운데를 의라고 읽는다. 자, 의라고 읽는다. 자, 표시한다. 자, 그래서 읽는다 하고요. 표시한다는 틀립니다. 표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의라고 표시한다가 아니라 의라고 읽는다예요. 그래서 대신에 표시는 이렇게 줄 표시로 표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이 붙는 경우 있죠? 산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건 임야다 그러면 안 돼요. 임야다가 아니라 자, 임야대장에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거예요. 자, 임야다가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일 때 숫자 앞에. 자, 이것도 숫자 뒤에 그러면 안 됩니다.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자, 이걸 또 임자를 붙인다 그런 적도 있어서 임자 아니라 산자를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지일 때 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준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지번을 붙일 때 순서도 있어요. 자, 일로 옵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자, 지번은 숫자 앞에죠?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요 줄 표시로 연결해서 요거를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그랬죠?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로. 자, 이때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입니다.
동리별로요. 이거 시군구별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시군구별로 나왔어. 그러면 안 돼. 동리별로.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동리별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 순서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게 돼 있어요. 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되면 지도 이렇게 돼 있으면 북쪽, 서쪽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북서 기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요게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 28,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28, 29페이지에 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좀 의외지만 지번부여 지역별로 소관청을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런 것들도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보통 뭐 북서에서 남동을 이제 남동에서 북서로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맞추세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그냥 뭐 단순 암기도 아니고 그냥 몇 번 보다 보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번부여 지역별로 이게 동리별로인데 이거 시군구별로 이렇게 바꾸면 깜빡도 갈 때가 있어요. 소관청이니까 시군구 이러면 안 돼요. 은면동 아니라 동리별로. 이건 동리별로 순차 부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보다도 우리는 기본서를 좀 볼까요? 직접. 자, 기본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타 난 거. 요거 좀 보고 갑시다. 자, 우리 메타인지 여기서요. 여기 자, 26페이지. 오타 난 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기왕 나온 김에 오타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에 5번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있다. 이거 잘못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발견하신 분이 안 계시고 제가 찾아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뒤에 이제 정답이 두 개 틀린 게 뒤쪽에 또 있잖아요. 그거 제가 밴드에다 공지해서 올려드렸고 한데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 중에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이 찾아가지고 제보해 주셔서 제가 상품권 10,000원씩 쏴드렸습니다. 밴드로 제보해드리면 상품권 선물하게 해드려요. 개인적 사비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해드리는 거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으세요. 제가 이제 20,000원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 날 잡고 제가 샅샅이 뒤졌어요. 제 눈에는 없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끝이야. 오타 없어. 만약에 발견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 발견하실 때마다 10,000원씩 쏴드릴게요. 꼭 눈에 불을 켜고 찾으세요. 오타 있는지. 그게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괜히 뭐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책을 보는 것과 그냥 뭔가 이렇게 억지로 책을 보는 것과 완전 달라요. 내가 이거 좀 찾아보자. 이거 재밌네. 이렇게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이거 책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책 두꺼워. 이러면서 되게 막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책이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뭐 너무 장난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재로 들어오셔가지고 책 찾아보면 책에 정이 들어요. 그럼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던 것들이 계속 암기가 되고 전에 이거 있었는데 전에 뭐 봤던 것 같은데 막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빠져들게 되면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기본서 이거 좀 오타 좀 수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번 얘기하고 있죠? 지번. 자, 지번에 대해서 지번부여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각 토지 이동 사유들이 있는데 걔네들마다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월 달이 되면 자, 요런 내용들, 요 그림들 있잖아요. 요 그림들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빵꾸를 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그 빵꾸에 뭐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계속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프린트를 드릴 거니까 그때 1, 2월은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도 방금 보신 메타인지 학습 체크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이 사실상 기본서를 공부하는 걸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 정리하고 나면 자꾸 또 이제 요약집 갑시다 이렇게 이제 권유들이 많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 사실 3, 4월까지도 기본서를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3월서부터는 요약집을 가지고 좀 더 압축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1, 2월 달에는 이 기본서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그때는 요 그림을 가지고 저 프린트도 드리고 또 메타인지 학습 체크 가지고 또 확인 학습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계속 보셔가지고 자 지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배웠었죠. 자, 다음 지번의 구성. 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그랬어요?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동리별로. 요건 한번 써보세요. 동리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순차로 차례로 부여한다 그랬죠? 이게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관련된 법조문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법조문도 자꾸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런 법조문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이렇게 풀어서 써드리는 겁니다. 조문을 읽어보는 연습도 앞으로는 계속 장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죠. 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자, 일로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자, 신규 등록이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이 새로 등록하는 거고, 등록 전환은 이제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등록을 새로 할 때, 이때 지번은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암기할 겁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자, 봅시다. 지번을 붙일 때. 자, 신규 등록이라는 건요, 토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이런 지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막아놓고 요만큼 토지를 새로 만들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 생긴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어차피 행정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번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번이요, 바로 옆에 토지가요, 123번지래. 123번지라고 쳐요. 그럼 뭐 새로 생긴 토지 신규 등록하는 건 124를 줘야 될까요? 123의 1을 줘야 될까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새로 생겼으니까 없던 걸 만들어야 돼. 없던 걸 만든다는 건, 자, 원래 인접지 본번이 123번이 옆에 있더라. 그럼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없는 지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124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124번지가 있으면 겹치니까 못 쓰는 거지. 아예 없는 걸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야 한다. 이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본번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냐? 이 123번지가 그 동네의 최종이래. 얘가 최종 지번이래. 최종 지번 인접지에 붙어 있는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최종 지번. 그 동네 124는 맨 끝인데 그 옆에 생겼으면 그럼 124 줘도 되겠네?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본번으로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번이라는 게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그 인접지 본번의 부번으로, 자, 인접지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게 맨 마지막 지번이라면 그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됐어요? 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섬이 발견됐어도 이거 새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신규 등록이죠. 자, 새로 발견된 토지니까, 자, 이게 섬이 발견됐으니까 주변에 인접지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 동네 맨 마지막 지번을 찾아서 그 다음 본번으로 붙여줄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자, 새로 생기는 토지가 여러 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필지면 보세요. 123에 1, 123에 2, 123에 3 이렇게 가는 거 하고 124, 120, 자, 125, 126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자, 이게 더 깔끔하다는 거예요. 여러 필지로 가면 본번으로 가라. 세 가지입니다. 자, 최종 지번이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자,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여러 필지일 때. 그래서 저는 종떨려 이렇게 세 가지로 잡습니다. 종떨려. 자, 일로입니다. 자, 이쪽.
자, 이쪽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소지 번번의 부번이 원칙입니다. 자, 부번이 원칙이에요. 자, 부번. 자, 원칙은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2, 3자가 있다. 2, 3, 4에 1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본번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최종 본번이 만약에 124입니다. 그럼 124라고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붙이는 거죠. 5, 6, 7이 최종이야, 그 동네. 그러면 5, 6, 8부터 붙여. 이렇게 본번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아, 맨 끝번지 옆에 새로 들어왔네. 이럴 때는 그 다음 본번 붙여. 자, 그 다음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진 섬이 하나 새로 등록돼야 된다. 이럴 때. 그다음에 여러 필지 일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종 떨려. 자, 우리는 본번을 때려야 종이 떨립니다. 자, 본번을 때리면 종 떨리고 원칙적으로는 부번이다. 됐죠? 자, 종 떨려 본번 이렇게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요, 암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 여러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 번 해봐야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단순히 종 떨려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계속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개 암기 방법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진짜 중심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암기 방법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지적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등기가 쉽대. 아, 이상한 분들 많어. 있어. 자, 지적법이 어렵다. 등기 쉽다. 등기는 뭐 12개 중에 거의 10개 넘게 맨날 맞추는데 지적법 반도 못 맞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쉽게 말씀드려서 암기를 많이 안 한 거야. 지적법에 시간 투자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엉뚱한 걸 자꾸 가. 엉뚱한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한 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 기출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게 나오지도 않아요. 항상 출제되던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시험 가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큰 틀이 변하진 않아요. 방향만 조금씩 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대비한답시고 진짜 엉뚱한 공부를 해요. 엉뚱한 공부를 한다고. 어려워진다고 나오지도 않을 거 공부한다고. 그러면 시간 낭비는 했지 실제 나오는 거 대비는 안 됐지 또 틀리니까 또 어려워지니까 심지어 더 위축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인데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나오는 범위가 있어요. 제가 찝어드리는 그 범위 내에서 살짝 응용해서 내는 거지 완전 동떨어지는 건 공부해도 못 맞춰. 그런 거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적법은 범위가 있어요. 이게 법 조문도 적지만 그 안에서 또 나오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부분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지 엉뚱한 거 가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도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어려운 문제랍시고 내려 그러면 엉뚱한 출제하거든.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막 이상한 문제 같은 거 접하다 보면 저런 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지적법은 거의 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찝어준 범위에 살짝 응용된 거 그거를 살짝 넘어가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단순히 암기법 몇 개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암기 방법으로 지금 다 망했어 지금. 자, 지금은 참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초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발 암기법 몇 개로 해결했다라는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이거는 암기에 도움을 조금 드리는 거고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야 응용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제 문제풀이가 쉽게 된다. 지적법 쉽네.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거 나오네. 라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암기법 외웠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역시 경향이 바뀌었어. 더 어려운 거만 찾아볼까? 이거 망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또 어려운 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또 좌절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부탁인데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범위 내에서. 자, 종떨려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기억에 조금 보조를 해드리라는 거지 이걸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시 원칙은 부번이고 예외는 본번입니다. 자, 언제? 신규 등록할 때 또는 등록 전환할 때. 자, 등록 전환이 뭐냐면 임야대장에 있는 걸 정리하고 토지장 옮겨오는 거야. 이쪽 옮겨오는 거야. 옮겨 등록하는 거.
가져오니까 이쪽에서 없던 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신규 등록이랑 비슷한 거예요. 신규 등록도 없는 게 생긴 거잖아요. 등록 전환도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을 오니까 토지대장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가는 겁니다. 새로 생겼으니까 인접지 옆에 부번 붙여. 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냐? 최종 지번 인접지냐? 또 여러 필지냐? 자, 그럴 때는 본번으로 가라. 그렇죠? 종돌려는 본번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한 부분이었고요. 자, 응용 들어가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분할하고 합병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분할하고 합병. 앞에 봅시다. 분할 합병. 자, 분할 합병 둘 다 변경되는 거. 변경. 토지 이동 중에 변경되는 분할 합병입니다. 자, 분할은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100번지가 있다. 100번지를 둘로 나눠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100번지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100의 1번지를 또 둘로 나눠봐요.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할까? 하나는 원래 거 그냥 써야 돼. 100의 1번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의 2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의 1, 100의 2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100번지가 두 필지로 나눠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00번지가 하나는 그대로 100번지로 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에 자, 2번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3번지로 준단 말이에요. 3번지. 그럴 수밖에 없지. 2번지 있으니까 3번지지 뭐.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얘를 또 나눠볼까? 자, 얘를 또 나눠볼까요? 예. 얘를 나눠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100에 2번지, 또 하나는 100에 자, 어떻게 하겠어요? 3번지 있잖아. 그럼 4번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법 조문에서 뭐라고 했을까?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 해당 본번의 최종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요 100번지를 또 나눠봐요. 그럼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에 3번지 있었지, 4번지 있었지, 그럼 어떻게 5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자, 법 조문으로 갑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이쪽 보시면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자, 나머지가 문제죠.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 법조문으로 정해고 있습니다. 이때 자, 순서가 좀 있는데요. 북서쪽이 먼저라 했죠? 원래 지번을 부여할 때 북쪽이다 서쪽에 먼저 부여를 해요. 원래 지번 북서쪽에. 그죠? 그리고 나머지에 부번을 붙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북서기본법을 무시하고 건물 쪽에다가 원래 지번을 우선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합병 보자, 합병.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실수를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예외 주거, 사무실, 건축물 보이시죠?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요거를 이제 사기를 치려고 신청을 받아서 우선 부여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신청이랑 상관없어요. 뭐 써볼까요? 여기 신청 X라고 써보세요. 분할에 쓰는 거에 합병에 쓰면 안 돼. 자, 분할 예외에 신청 안 받아도 이 건물이 이쪽에 있으니까 북서쪽이 아닌데 남동 쪽에 있지만 이쪽에다가 원래 지번 먼저 줘.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해서 원래 지번을 우선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 합병 제일 쉬워요. 합병이 뭐냐? 선순위 끝. 자, 제일 빠른 지번으로 가란 말이죠. 자, 대신에 요 경우는 소유자가 여러 필지가 다 내 건데 이게 다 합치는데 그중에 이쪽에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 위치에 있는 지번을 신청하면 그걸로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하여야 한다. 여기다 별표 하나. 이건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합병할 때는 선순위다. 선순위. 쉽죠? 자, 다시. 합병 선순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요. 자, 9의 1번지, 10번지, 11번지, 12번지 있다. 이거를 한 필지 다 합치게 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중에 제일 빠른 거는 9번지인데 9번지는 부번이 달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10번지가 제일 빠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번지 끝.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합병이 제일 쉬워. 자,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맨 앞에 걸 골라라. 선순위. 근데 본번으로 된 애들이 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앞에 걸 골라라. 선순위. 됐죠? 선순위로 가는데 자, 만약에 여기 집이 있었다. 집이 있었으면 자, 건축물이 있는 거죠? 건축물.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집안이 9의 1번지잖아요. 그거 하려면 요걸로 해줘라고 뭘 해야 된다? 신청을 해줘야 된다.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때는 9의 1번지로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때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합병은 그 중에 제일 빠른 거. 근데 신청했으면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자, 요 정도의 지금 세 가지 해드렸어. 세 가지 해드렸어요. 자, 신규 등록 전환은 원칙이 9번이고, 자, 예외가 본번이다. 본번 붙이는 거 종 떨려. 3개 있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랬죠? 이건 신청 안 해도 건물 있으면 먼저 해준다. 자, 합병의 경우에는 제일 빠른 거. 이건 신청 한번 해준다. 끝. 여기까지. 자, 이 외에 도시개발 사업도 있어요. 이건 본번으로 부여하는 개발했으면 원래 지번 중 본번 쓴다. 요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또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1, 2월 달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종종 출제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3가지 했어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렇게 해서 3가지 부여하는 거.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번을 부여해 놨는데 자, 필요하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잘 보시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멋대로 하면 좀 그래.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해도 되죠? 라고 물어봐서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와요. 그럼 그걸 받고 자, 소관청이 지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동네 지번이 무질서해서 싹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자, 이럴 때는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번 변경이 들어가야 된다. 자, 요걸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여러 번 했어요.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없어요. 승인은 다 시, 도지사가 합니다. 웬만하면 다 소관청이고 승인이다 그러면 시도사. 장관 승인 없어. 장관은 전국 모든 토지 그럴 때 장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물어보고 한다. 여기까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달에 볼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번에는 자, 우리 지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목. 자, 지목으로 갈게요. 자, 지목은 여기 보시면 자, 우리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지목 얘기할게요. 지목. 자, 지목의 포인트는 용도입니다. 용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종류에 동그라미 치세요. 용도에 따른 종류. 이거 뭐에 쓰는 땅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지목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목은 뭐 여러 가지 딴 나라에는 뭐 지형 지목이니 뭐 토성 지목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이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뭐 토질에 따라 나눈다, 무슨 뭐 지형에 따라 나눈다, 그건 딴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 용도별로 우리 지적법에 28개 딱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정해놨다. 그래서 법정주의다.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도의 지목도 필요해요 라고 한다고 안 만들어줘. 법에 딱 정해진 거에서 골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법에 지금 28개를 정해놨는데 열거를 해놨어. 28개를. 열거해놨는데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지목이 없다? 이럴 때는 맨 마지막 28번 잡정지. 자, 우리가 이게 딱히 적합한 지목이 법에 없는데 그러면 28번 잡정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정지.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28개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법정주의입니다. 열거된 중에서 골라 쓰시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한 필지면 지목도 하나다. 1필 1목. 1필지 1지목의 원칙입니다. 자, 만약에 토지가 하나인데요. 용도가 2가지를 쓰고 있어. 자,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분할해 줘야 돼요. 분할을 해서 각자. 만약에 하나의 용도에서 일부가 용도가 변경됐다 그러면 분할해서 쪼개가지고 지목 하나씩 부여를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적당하게 쪼개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주된 용도 중에 하나를 골라 써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 중에
용도별로 모두 다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 쓰는 거죠. 그래서 주된 용도로 골라서 지목을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분할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다음 기본 원칙들 그냥. 예.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자 변경시킨다. 일시적, 임시적이다. 이럴 때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이것도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없다예요. 임시적, 일시적이면 지목 변경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용도 바뀌었다. 이럴 때만 지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제목 정도만 좀 봐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런 곳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것만 읽고 있으면 안 돼. 원래 예전에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책 맨 앞에만 새까맣잖아요. 뒤에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앞에는 그냥 서론인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실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잘 나와요. 여기서부터 자, 지목의 표기 방법에 보통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정식으로 씁니다. 정식으로 주, 유, 소, 용지, 임, 야, 과, 수원 다 써요. 근데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잖아요. 이럴 때는 부호로 씁니다. 한 글자씩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수원은 과, 수도용진 수, 그죠? 공장용진 장, 여기서 문제죠. 두 번째 글자 쓴단 말이에요. 또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이렇게. 그죠? 네, 정말 꼼꼼하게 색깔 바꿔놨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차 문자를 쓴다 그래요.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차, 장, 천, 원 이렇게 돼요. 차, 장, 천, 원. 별거 아니죠? 차, 장, 천, 원. 자, 이거를 자,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른 지목들은 전부 다 첫 글자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28개 중에 4개만 두 번째 글자 쓰고 28개 중에 4개만 28개 중에 차, 장, 천, 원 4개만 자, 두 번째 글자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 뭐 전이나 답 같은 거, 대 같은 건 무조건 다 원래 정식 지목도 한 글자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과수원, 목장용지 얘네들은 맨 앞 글자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4개 있어요. 차, 장, 천, 원. 차 문자는 차, 장, 천, 원. 차, 장, 천, 원. 이렇게 암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응용시켜야 됩니다. 자, 응용. 자, 보세요. 자, 차, 장, 천 원의 차가 뭐예요? 주차장이죠? 그럼 끝나면 안 되고요. 주는 뭐예요? 주는 뭐예요? 주는 주유소 용지.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주차장은 차다. 그럼 주는 뭐냐? 주는 주유소용지다. 여기까지. 공장용지는 장이잖아요. 그럼 공은 뭐예요? 공 어디 있어? 공원이죠. 공원.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릴게요. 원은 뭐냐? 원은 어디 있어? 원. 유원지. 자, 원은 뭐라고요? 유원지. 그렇죠? 그다음에 천은 뭐예요? 하천. 그죠? 하는 뭐 하로 시작하는 지목은 없어요. 하수도 이런 거 없어. 하천은 그냥 천이야. 그 하 그러면요 나중에 학교용지랑 좀 헷갈리니까 그냥 하는 안 만들었어 그냥 하천 천이요. 학교용지는 학이지.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요즘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게 광천지 광 이거 좋아요. 광천지 천 이러면 안 돼요. 광천지 광 요거. 그다음에 유원지는 원이라 그랬죠? 그럼 유는 뭘까? 유 그러면 유지. 자, 요 4가지를 추가로 외우셔야 이게 이제 완전히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추가하면 8개거든요. 이 8개 빼면 나머지 20개는 무조건 헷갈릴 거 없이 첫 글자야. 됐어요? 자, 다시. 좀 복잡하나? 네,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이거는 진짜 어이없지만 시험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고 좀 별것도 아닌데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다 보세요. 차, 장, 천, 원. 이거 뭐 쓰다 마나 외웠지 뭐 벌써. 차, 장, 천 원. 이렇게 하시고요. 이러고 나서 2개씩 쓸 수 있어야 돼요. 차는 뭐예요? 주, 차, 장. 그랬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여기다가 덧붙여서 주가 뭐라고요? 주, 유, 소, 용지. 여기까지 쓰셔야 돼. 여기까지. 그죠? 자, 장 뭐라 했어요? 공, 장, 용, 지. 그랬죠? 네, 그러면 원. 이렇게. 여기까지 쓰셔야 돼. 자, 천은 뭐래? 천은 하천. 그죠? 하는 없다 그랬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수 아니에요. 광천지.
광. 이거 많이 나와요, 광. 그다음에 원. 지, 그죠? 자, 유지라는 게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안 보고 3번씩 쓰세요, 오늘. 미루면 안 돼. 자, 오늘 쉬는 시간에도 요거 백지에다가 3번씩 쓰세요. 안 보고 써야 돼. 안 보고. 차장천 쓰고 안 보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한 3번 정도만 써보면 1년이 편해. 지금 오늘 내로 자, 최소 3번씩 쓰시고 제 밴드 그 댓글 달 때 사진 찍어서 인증하세요.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이렇게 해서 적어도 3번씩을 써보셔야 됩니다. 차장천원. 뭐 진짜 어이없지만 많이 출제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갈게요. 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목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저기 지목이 28개 있다 그랬죠? 요 28개 지목 쭉 한번 정리하고 쉴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재밌죠? 네, 지목 재밌어요. 이게 지목이요. 올해도 2문제가 나왔어요. 해마다 한 문제, 2문제가 꼭 출제되기 때문에 지목을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자, 지목은 한 번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걸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읽다 보면 그냥 답이네, 이거 틀렸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못 외워요. 하루아침에 못 외워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만들어주는 이 지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벼락치기가 사실은 가능하지만 지적법에서 제일 벼락치기 힘든 게 지목. 요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28개를 하루아침에 다 외우기 힘들거든. 외워도 나중에 좀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건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전하고 답이 있죠. 자, 전답의 공통점은요. 재배하는 거예요. 그죠? 과수원도 재배가 있네. 재배 있어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자, 이건 직접 이용해요. 자,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고, 요게 차이예요. 이거를 경작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답의 구분은 경작 방식에 따라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 요거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수류는 제외했어요. 왜? 과수원 따로 있으니까. 과수류는 따로 과수원이라는 제목을 줬단 말이죠. 그런 거 말고 저 곡물이나 원예작물, 그다음에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를 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함정 파는 게요. 진짜 어렵게 되면요. 뽕나무, 당나무 이걸 가져다 놓고 과수원 이래버리면 깜빡하는 거예요. 과수원은 여기 호두, 귤, 밤, 사과, 배 이런 과수류를 집단 재배해야 돼요. 근데 뽕나무, 당나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부당하지 않냐? 뭐 이것도 과일로 보면 어떠냐? 뭐 이렇게 주장해봤자 소용가 없어. 그런 주장하지 마. 법에 써 있는 거 어떡해. 뭐 법에 있는 걸 외워서 우리가 시험에 적용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주장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돼. 돼가지고 이거 넘겨 이러면 넘길 수도 있지.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법에 있는 걸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억지 쓰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법에 써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전이고 얘네들은 과수입니다. 이건 과수류다. 그죠? 그다음에 식용죽순을 재배한다. 이것도 전으로 봐요. 그냥 대나무가 많은 산이 있다. 그러면 임야야. 근데 이건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봐주는 거죠. 그다음에 답 보세요. 자, 연, 미나리, 왕골, 벼 얘네들은 물이 고여 있는 데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자, 걔네들은 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연이나 왕골이 물이 고여 있는 데서 자생한다. 물이 고여 있는 데서 자생한다면 유지로 갑니다. 유지. 근데 이거는 물을 직접 이용해서 재배한다. 그러니까 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냥 자생한다. 물이 고여 있는 데서 자생하는 연, 왕골이 있다. 그러면 유지로 봅니다. 유지로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외우면 안 돼. 안 되고요. 자,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 자, 물이 고여 있는데 자생하면 유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용해서 자생하면 어떡하냐. 이게 말이 돼? 이용해서 뭘 자생해. 이용하면 재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면 괜히 괴로워져. 시험에 안 나와.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제가 찝어 드리는 것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용하면 재배를 하는 거고, 그죠? 물이 고여있으면 자생을 하는 거지. 왜 두 개를 섞으려 그래?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런 건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이용하면, 재배하면 답. 이용해 재배하면 답이죠. 물이 고여있는데 자생한다라고 하면 그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고 고여있어. 자생한대. 유지지 뭐. 그죠? 자, 이 두 개는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자, 과수원 얘기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조심하실 게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라고 안 하고 대라고 따로 해줘야 됩니다. 넓은 과수원의 구석에다 집 짓고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 잘라서 대라고 해줘야 돼요. 지목은 하나씩 줘야 되니까. 여기는 과수원, 여기는 대.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따로 빼라 이거지. 똑같은 게 여기도 있습니다. 자, 목장에도 넓은 목장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부분 따로 띄어서 대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라는 게 딱 과수원하고 목장이 두 군데만 있습니다. 뒤에 27번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묘지 관리라고 돼. 여기는 주거용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해서 대로 한다라고 단서가 따로 붙은 게 3개 있는데 요거 2개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라고 명확하게 써 있고 묘지에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라고 따로 써 있어요. 2개를 이게 3가지 중에 2개를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 대로 한다. 그럼 뭐가 목장이냐? 초지.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초지를 조성했으면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는 장 아니라 목이요, 목. 그다음에 가축을 사육한 축사 부지도 목장용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거용 부지는 대로 한다. 주거용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이 정도. 자, 이렇게 이제 농지 4가지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자, 보통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 수림지는 이제 나무가 많은 거고요. 자, 중림지 조심해야 돼요. 중림지. 죽순 재배하면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냥 산에 대나무가 많은 거야. 중림지. 그럼 임야입니다. 수림지는 그냥 나무가 많은 거, 나무 숫자잖아요. 그다음에 암석지, 자갈 땅, 특히 황무지 이런 거 보고 잡종지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 잡종지 아니에요. 황무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황무지는 임야입니다. 자, 모래땅, 습지 해놓고 유지 그러면 안 돼. 유지 아니에요. 유지 아니라 습지는 임야입니다. 임야. 여기서 딱 함정 빠질 수 있어요. 자, 광천지 요즘 이게 많이 나오는데 광천지가 헷갈리는 게 온수, 약수, 석유를 여기서 깜빡하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용출. 온수, 약수, 석유를 운송한다 그러면 제외돼요. 운송하는 건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올라와야 돼. 올라오는 용출하는 용출구 그 주변 부지까지만 광천지고 이걸 운송한다 그러면 광천지에서 제외합니다. 문제니까 딱 좋단 말이에요. 용출하고 운송. 심지어 요즘은 용출하여 운송 이렇게 돼버려요. 용출하여 운송 그러면 제외되는 거예요. 운송이니까 운송. 용출하는 부지까지 끊어져야 광천지예요. 그렇죠? 운송하면 광천지 아니에요. 용출해야 돼. 용출. 광천지는 천이 아니라 광입니다. 광입니다. 천은 하천이 있었잖아요. 하천. 자, 염전. 뭐 이건 최근에 많이 안 나왔는데 그죠? 소금 채취하는 거 아시죠? 네. 자, 다음 대 있습니다. 대. 자, 대. 이거 이제 중요한데 점포도 돼요. 점포 돼요. 상업시설 같은 거 점포 이 대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원지다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유원지 아니라 이거 대입니다. 문화시설. 그다음 정원 조심하세요. 정원. 자, 좀 전에 초지 있었죠. 초지는 목장용지. 자, 우리 정원은 대입니다.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됐으면 아직 집은 안 졌어. 택지만 조성이 됐어요. 그래도 지목을 대로 줘요. 아직 주거용 건축물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지목을 대로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게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부지가 조성됐다. 그러면 이것도 공장용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장 되게 넓기 때문에 공장 안에 의료시설이라든가 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이거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장용지 안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시설이 있다. 그럼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되게 넓게 봐줘요. 공장 안에 들어있는 건 다 공장용지예요. 그 정도. 자, 다음. 자, 학교용지. 뭐 어렵지 않죠. 학교 교사, 체육장 이런 거고요. 자, 11, 12번 조심하셔야 돼요. 주차장과 주유소용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그죠? 차장 전원의 차.
주유소용지란 글자로 유 아니에요. 유는 유지 있으니까 주유소용지 주. 자, 여기서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여기다 밑줄 쳐야 돼. 독립적 11번 주차장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주차 전용 건축물 이거 다 주차장이 있죠. 다만 자, 다만 나오면 긴장이 됩니다. 제외되는 게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또 자, 여기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렇게 4개 네모 치세요. 자,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또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자, 4개 네모 치세요. 얘네들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그럼 뭘까? 도로야, 도로. 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왜냐? 주된 지목이 있거든. 주된 지목에 부설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장용지에 부설됐으면 얘도 공장용지예요. 주차장이 아니야. 그죠? 아파트 단지 대잖아요. 대. 아파트 단지에 부설된 주차장이면 얘는 아파트 단지 대예요. 대. 그죠? 그래서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아니다. 제외된다 이거지. 근데 부설 주차장이긴 하지만 인근에 따로 설치됐으면 제외된 걸 또 제외한대. 제외돼서 주차장이 아니었는데 다시 제외됐으니까 이제 주차장이 되는 거지. 좀 어렵죠. 인근에가 붙으면 주차장이에요. 인근에가 붙으면 독립성이 있는 거야. 따로 저쪽에다가 땅 사가지고 이거 부설 주차장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럼 주차만 하려고 땅 산 거잖아요. 그거는 독립적 주차 시설이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냥 부설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주된 지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것도 주차 목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닌 겁니다. 자, 주차장이 아닌 거 4개 네모 쳤어요. 근데 부설 주차장은 인근에가 붙었나 안 붙었나를 봐야 돼. 자, 부설 주차장 인근에가 붙으면 그때는 주차장이 되고, 인근에가 안 붙었으면 주차장에서 제외합니다. 부설 주차장 그거 좀 조심하세요. 걱정스러운데 여기 보시면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외한다.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인근에 붙여가지고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다음, 자, 주유소용지는 뭐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설비. 요즘 요게 추가됐어요.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전기 또는 수소 판매. 요거 2020년도에 개정돼서 추가된 겁니다. 전기 수소 판매 시설 부지도 역시 주유소용지입니다. 요즘 수소 자동차 개발됐잖아요. 또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시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유소용지라고 이제 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공장 안에 시설이 있다. 이거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로 봐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창고용지. 독립적 보관시설이 있어야 창고용지입니다. 독립적이 포인트이거든요. 독립적. 그 다음에 도로. 자, 도로에서는 제외하는 게 잘 나옵니다. 제외하는 거.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게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 포함된다 또는 도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다음, 자,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자, 여기서 자, 교통운수. 자, 교통운수가 2번 나옵니다. 교통운수가 나오면요, 궤도가 있나 없나 봐야 돼. 궤도가 나오면 철도용지고요. 그냥 교통운수 어쩌고 나오면 도로입니다. 이게 제가 올해 시험에도 찝어드렸는데 이게 나왔죠, 이 궤도 철도용지, 그죠? 이렇게 출제됩니다. 교통운수. 제가 원래 촉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죠? 궤도, 철도용지입니다. 자, 고속도로는 도로인데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예요. 아까 점포는 대라 그랬잖아요. 보통 휴게소는 점포니까 대라고 해줘야 원칙인데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특별히 도로로 넣어준 겁니다. 자, 됐고요. 요 정도.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요, 계속 세부적으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계속 이것도 집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추가하고 하면서 완전 28개를 숙지할 때까지 갈 겁니다.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어 드린 위주고 계속 이제, 이내 박히게 막 이렇게 세뇌가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지목은 뭐 쉽잖아. 라고 풀 수 있게 될 거니까, 좀 많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방은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방자 돌림제, 제방이죠. 제방은 그러니까 도면에 들어가면 길게 나와요. 길게 쭉 그려져 있고 제 써 있겠지. 예, 그런 게 방조제 같은데 제 써 있습니다. 자, 하천하고 국어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천하고 국어는요, 둘 다 보세요. 자연의 유수, 이거 보세요. 자연의 유수.
예상되는 토지, 예상되는 토지 똑같잖아.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소규모가 붙었어요. 또 인공적 수로 붙었어요. 이게 두 개가 붙으면 국어가 된다. 그냥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그러면 하천입니다. 자, 하천과 국어는 둘 다 물이 흐르는데 크게 흐르면 하천, 조그맣게 흐르면 국어. 그죠? 그다음에 인공적, 자연적으로 가면 하천, 인공적 수로를 만들었으면 국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국어. 이건 조그만 또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국어다. 그죠? 그냥 자연의 유수 이렇게 나오면요. 뒤에 소규모 붙었나 안 붙었나 봐야 돼. 소규모 하천 이러면 틀립니다. 자, 이거 그냥 하천이고 요거는 소규모가 붙었으니까 국어가 되는 겁니다. 구별하세요. 인공적 소규모. 자, 근데 이를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고여있대. 저장한대. 자, 이런 것들. 또 연왕골이 자생한다 그랬죠? 네. 자, 배수가 안 된대.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된대. 이러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물이 배수가 안 되는데 재배하면 어떡하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문에 없으면, 이 법에 조문에 없으면 안 나와. 그런 거 왜 고민해. 고민할 거 많거든, 나중에. 그럼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요. 배수가 안 되면 자생하는 거고,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한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저기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예전에 기출문제가 두 개 섞어서 낸 적이 한 번 있어. 한 15년 됐어, 그거 제발 좀 그만하라 그래, 이제. 자, 법조문을 어기면요, 제가라도 나서서 이의신청할 거니까 법조문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고,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한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그러면 전이고, 전. 자, 다음 양어장은 육상입니다. 이거 해상해로 많이 냈었어요. 자, 양어장은 한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 양이죠, 양. 양어장 그러면 안 돼요. 양. 이거 어로도 냈었어요. 이거 해상해 그러면 안 돼. 해상해. 해상해 쓰면 이건 지목이 될 수가 없어요. 바다인데 어떻게 지목을 줘? 토지에다가 지목을 주는 거죠. 자, 다음 수도용지는 보시다시피 정수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 있잖아요. 수도용지고요. 자, 공원은 공일까 원일까? 자, 공원은 공입니다. 공이에요. 원은 유원지 써, 유원지. 헷갈리면 안 돼요. 공원은 공입니다. 도면 펼쳐놓고 공 써 있으면 그건 공원이에요. 공장유지 아니라 공장유는 장이고. 자, 원 그러면 유원지고. 자, 공원은 공입니다. 공. 여기서는 여러분 놓치실 만한 게 녹지가 있어요. 녹지. 자, 녹지. 아까 초지라는 게 있었죠. 초지는 뭐였죠?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이라는 게 있었죠. 정원은 어디서 봤을까? 정원. 우리 집 정원은 대잖아. 대. 녹지는 공원입니다.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이렇게 해보세요.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이에요. 녹지는 공원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우리 묘지공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뭐다? 묘지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막 외우시기 편하라고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당연히 묘지가 세지. 왜? 묘지는 귀신이 나오거든.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보다 센 묘지다. 이렇게 외우세요.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다 공원이에요. 근데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다음 공원 봤죠? 자, 체육용지 넘어갈게요. 체육용지. 자, 체육용지에서 여러분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로 봐줍니다. 승마장, 경륜장. 그다음에 요트장, 카누장 얘네들은 유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독립된 체육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속성이 동일선 미흡하기 때문에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제외한다.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야영장을 껴놨었거든요. 야영장. 여기다 껴놨었는데 야영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뭐냐? 답이 없어. 그래서 그걸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야영장을 여기다 딱 껴놨어. 올해 개정상이에요. 2020년 개정상이에요. 그래서 야영장을 여기다 딱 껴놓고 뭐다? 유원지다. 나올 거라 그랬지. 나왔어. 제가 시험 당일날 밴드에다가 2020년 개정상 해가지고 쫙 올려드렸거든요. 그대로 이 내용도 그대로 출제됐어요. 3번 문제 딱 지문 문제 나왔다니까. 제가 촉이 있다니까. 개정된 사항은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안 나온 것도 있지. 근데 어찌됐건 제가 찝어드리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자다가 떡이 생겨요. 다시 자 야영장 유원지로 들어온 거예요. 올해 개정상입니다. 여기서 일로 옮겨왔어요. 지금. 자 유원지에서는요. 자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원지는 유의 원이에요. 원이라 그랬지. 원. 차장 천원 유원지. 유는 유지.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야영장. 자 여기서 어리 놀이터 조심하시고요. 경마장 조심하셔야 돼요. 경마장. 다 제외한데 이거는 의외로 많이 안 났어요. 됐고 경마장 조심하세요.
경륜장은 채용용지였어요. 근데 유원지, 야영장은 유원지, 경마장 유원지. 다음 종교용지 뭐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종교용지랑 사적지랑 얘네들 섞어서 문제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적지는 문화재고요. 오래된 사찰 같은 데도 문화재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사찰이면 종교용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적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찰이라든가, 자, 오래된 공원이라든가, 오래 역사가 깊은 학교 안에도 기념물 같은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적지라고 하지 않고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주된 지목으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적지에서는 빼줍니다. 이런 건 사적지에서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 그다음에 보통 요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뭐 교회, 사찰, 향교 다 향교도 종교용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종교가 뭐 주요 종교만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이런 걸 토지를 사용해도 종교용지 해줍니다. 자, 종교용지는 뭐 원칙대로 가니까 종, 그러겠죠? 사적지는 사, 이렇게 됩니다. 자, 27번 묘지 있죠? 27번 묘지. 자,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자, 좀 전에 묘지공원이 있었어요. 묘지가 세요, 공원이 있어요. 묘지가 세다 그랬죠. 그래서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라고 했고요. 예전에는 납골당 그랬거든요. 그래서 납골당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봉안시설로 바꿨어요. 봉안시설, 납골당. 이거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되다. 이렇게 돼요. 묘지의 주거용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아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런 게 두 개 있었죠? 과수원하고 목장묘지. 거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 자, 이제 갈 데 없어. 자, 갈 데 없으면? 갈 데 없어.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잡정지. 자, 갈대밭은 잡정지. 자, 갈 데 없으면 잡정지. 갈대밭은 잡정지. 이렇게 외우세요. 할 수 없어. 갈대밭 잡정지. 그 다음에 여기 흙 파내는 곳, 돌 캐내는 곳은 잡정지인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대요. 그러면 제외한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지금은 돌을 캐내고 있어. 계속 캐낼까? 나중에 원상 복구할까? 원상 복구 하겠지. 그럼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일 때는 잡종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캐내는 곳만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개정사항이 2020년 개정사항이 여객자동차 터미널하고 폐차장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비행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었어요. 예전에는 비행장 그랬거든요. 근데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이렇게 항목을 6개로 해가지고 요 제가 색깔 넣어드린 요 부분들이 개정돼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요 부분도 주의하시라고 마지막에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쫙 쏴드렸는데 나왔어요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잡정지로만 구성된 것은 이래가지고 문제가 났었단 말이죠. 문제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목 28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한 글자씩 쓰는 거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이 되니까 이런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기출 문제 가면서 차근차근 또 연습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목 문제까지 자 정리를 해봤고요. 기왕 나온 김에 쉬기 전에 잠깐만요. 쉬기 전에 학습체크 몇 개만 좀 하고 가요. 자, 요거 봅시다. 자, 펴보세요. 자, 요거 보고 싶게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맞죠? 네. 본번과 부번은 자 뭐로 표시해? 자 1번으로 표시하죠. 줄 표시로 하고 의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1번. 그죠? 네, 그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됐다면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죠? 요거는 표시라고 했기 때문에 의라고 하면 안 돼요. 의로 읽는다야.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소관청은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 시도지사한테 물어봐야죠. 장관이 승인한 경우는 없다니까. 시도지사한테 바로 윗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승인받아서 지번 변경할 수 있다. 2번이죠. 자, 지적 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쓸 때는 정식으로 다 쓰고요. 지적도 임야됐을 때는 부호로 표기한다 그랬죠. 공장시설물 부지다. 그럼 토지대장에는 공장용지 정식으로 쓰고요. 자, 지적도에는 뭐라 써야 돼요? 지적도에는 장이라고 써야죠. 공원이라니까 공장용지는 장입니다. 다시 차장, 천원 4개 써놓고 백지에다가 연습하셔야 돼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자,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주로 재배한대. 이용해서 재배한대. 뭐라 그랬어요? 이용해 재배하면 답이라 해요. 답.
직접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그러면 전이라 그랬고,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라 그랬죠. 그죠? 배수가 안 되는 물이 고인 데서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라 그랬고, 유지.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잡종지라 그랬죠.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자, 요거 15번서부터 이제 조금 있다가 자, 진행할게요. 자,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실 건데요. 자, 우리 시계로 12시 20분. 네, 시작할게요. 12시 20분 시작할게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